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 6월 7일 시행되는 제120회 전산회계 2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쪽집게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회 지난 회차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 보시면 회계 2급 합격률은 대략 55% 정도 됩니다. 쉽게 나오면 60% 넘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50%가 좀 안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50에서 55% 정도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도 다가오는 120회차도 119회와 유사하게 비슷한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119회 이론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문제가 전체 15문제 중에 12문제 출제되었고 계산 문제가 15문제 중에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 난이도 1문제, 중 난이도 7문제, 하 난이도 7문제 이렇게 출제되었고 출제 난이도는 매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 난이도는 틀려봐라 하고 낸 문제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맞추기 어려운 문제죠. 중 난이도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과거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한데 약간의 함정이 있는 문제가 중 난이도, 하 난이도는 함정이 없는 쉬운 문제가 됩니다. 다시 1번부터 보시면 재무제표 종류 뭐가 있죠? 재무제표는 그렇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죠. 두 번째 중난이도 선수금. 선수금은 먼저 받은 계약금 부채가 됩니다. 부채를 상품 매출, 수익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게 부채죠. 잘못된 게 수익이에요. 따라서 있어야 할 부채가 없으니까 부채가 과속 이상 되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 세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고르는 문제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쉬운 문제죠.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르면 자산은 뭐 더하기 뭐다? 그렇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보기 중에 부채와 자본을 고른 다음에 더하시면 돼요. 밑에 말 문제인데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뭐가 있다?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호입선출법이 있고요. 물가가 상승될 때, 인플레이션일 때 네 가지 평가 방법, 부동호 방향이 출제가 되었죠.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기대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와 이익을 가장 크게 계산하는 거죠. 선입이 가장 크면 그 다음 이동평균법, 그 다음 총평균법, 그 다음 호입선출법 순서가 됩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강조했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문제 6번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T계정 T계정에 선급금 전기된 것을 보고 분계를 해석하는 문제죠. 중난이도 감가상각 방법 뭐가 있죠? 정해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는데 정률법과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은 취득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계산되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드는 방법이죠. 이걸 물어봤고요. 8번도 빈출형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분손익, 유용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진다? 그렇죠.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해서 처분손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부금액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문제 9번 회계 처리 분계. 분계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부채 중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고르는 문제. 해당 문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무 프로그램 중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검색을 통해서 답을 확인하시면 되는 쉬운 문제죠. 11번 2월 3표, 13표 중에 차기로 2월 되는 계정만 뭐가 있을까?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만 모아둔 13표가 2월 3표고 2월 3표 상의 금액은 다 기말 항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월 3표 상의 자본은 뭐다? 기말 자본을 의미하겠죠. 문제 12번 순손익 계산 문제 거의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관계죠. 중요하니까 적어볼게요.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단기 순이익 여기에다가 추가 출자한 게 있으면 추가 출자액 더하고 인출액 있다. 인출액 있으면 빼는 거죠. 이 기본 구조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3번 결산 시 손익 계정으로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뭐다? 그렇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되겠죠. 기말 결산 시 차액이 2월 되는 계정 과목은 뭐다?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됩니다. 쉬운 문제. 14번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개념에 대한 문제였죠. 쉬운 문제. 판관비는 영업비용 중에 매출원가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단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보시면 수익에서 비용 뺀 후에 금액이 뭐다? 그렇죠. 단기순이익이 됩니다.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해요.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수익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거래를 찾는 문제예요. 분기를 할 수 있어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15번 문제였습니다. (119회) 이론시험 출제 경향을 다시 보시면 매회 거의 똑같아요. 대부분 과거 기출문제 빈추 유형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 그렇죠. 매회 유사한 게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빈추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찾는 문제 거의 매회 출제가 됩니다.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 밑에 소득세 비용 빼면 단기순이익,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순손익계산 방금 전에 살펴봤죠. 거래 8요소, 차변에 적히는 요소가 4가지, 대변에 적히는 요소가 4가지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차변 요소가 있고 대변 요소가 있어요. 차변에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을 기입하는 거고, 대변에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 기입되었습니다. 왼쪽의 요소와 오른쪽의 요소가 결합되어서 회계상의 거래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분계, 기록하는 절차가 뭐다? 기록하는 절차가 분계가 됩니다. 마감,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하는 게 있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하는 게 있죠. 현금 및 현금 성차산인 것은 아닌 것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여기도 중요하고
매출 채권 중에 외상 매출금 관련되어서 외상 매출금은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죠.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돼요. 외상 매출금은 언제 증가한다? 그렇죠. 외상 판매하면 증가하죠. 외상 매출금은 언제 감소한다? 회수하거나 떼이거나. 그리고 외상 매출금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하는 거죠. 비교 외상 매입금 T 계정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외상 매입금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죠. 부채는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여기가 기초, 여기가 기말. 외상 매입금은 언제 증가한다? 그렇죠. 외상으로 매입하면 부채가 증가하겠죠. 언제 감소한다? 외상 매입금은 지급, 상환하면 감소하겠죠.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손회계, 돈 떼었을 때 그때 회계 처리. 돈 떼이면 대변에 채권이 감소하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우선한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그렇죠.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기업의 회계 처리, 상품 매입, 회계 처리, 상품 판매, 회계 처리. 매입한 상품의 차감 계정 뭐가 있다? 매입 한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 뭐가 있다? 그렇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겠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여기도 상품 T 계정 관련된 문제가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9회 상품 T 계정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120회 상품 매출원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품은 자산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고 여기가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가 상품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진다? 그렇죠. 총매입액에다가 운임 등 만약에 수입했다. 관세 등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 더하시고 매입의 차감 계정 세 가지 빼시면 돼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환출 그리고 매입 애누리 그 다음 매입 할인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매입하면서 실제 쓴 돈이 순 매입액이 되어지는 거고요. 상품 차변 합계 금액 이 금액은 즉 기초상품 재고액과 상품 순 매입액의 합계 금액은 판매 가능액은 판매가 되어지거나 말거나 판매가 되어지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판매가 안 되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좀 더 응용된다. 그러면 판매 가능액 중에 회계 기간 중 판매된 것도 아니고 기말에 남아있지도 않아. 이게 뭐다? 그렇죠. 타 계정 대체. 판매 이외에 타 목적으로 사라진 게 타 계정 대체가 되는 거죠.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등 계산 문제 또는 각각의 방법의 특징, 장단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유형자산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및 처분.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부대비용 더한 거고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등. 처분은 처분 손익 구하는 거,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익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은 회사 등록 문제에 이점 배점에 3개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총 배점은 6점이고요. 한 개당 2점 배점에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엄청 쉽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돼요. 문제 1번은 매회 6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인데 여기도 둘 중에 하나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보통 2점 배점에 3개를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한 개당 2점 배점의 부분 점수가 있겠죠.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전부 맞추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번갈아 가면서 최근에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었어요. 119회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나왔고요. 그 전에 118회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러면 다가오는 120회는 그렇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문제 3번도 쉬운 문제죠. 거래처 등록 메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3가지 메뉴 중에 2문제, 그러니까 3가지 중에 2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래처 등록 메뉴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다가 118회, 119회는 모두 거래처 등록 메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120회는 제 예상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제되든 다 맞춰야 되겠죠. 문제 4번이 중요합니다. 분계 추가 입력하는 거 어디 메뉴에다가 그렇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3점 배점의 8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24점이 됩니다. 중 난이도 4개, 하 난이도 4개. 특히 119회에서는 교육 훈련비, 세금과 공과, 급여, 차량 유지비 등 비용 관련된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또한 빈출 유형이 상품 매입과 상품 판매, 유형자산 매입과 어음회계 처리 여기가 아주 빈출 유형이죠. 즉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과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그리고 과거 빈출 유형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꼬아낸 문제도 없었죠. 상 난이도 없었고 중 난이도에서 50%, 하 난이도에서 50%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쉽게 나오면 합격률이 다소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 2차보다 합격률이 올라간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과거 빈출 유형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빈출 유형이 뭘까? 상품 매입거래 또는 유형자산 취득 매입거래 여기 상품 판매거래, 금전 대차거래 매입거래와 판매거래에서 선급금, 선수금,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금전 대차거래 중에 차입금 관련된 문제 원천징수 제도, 우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하는 뭐가 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떼어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 떼어서 갖고 있는 금액이 예수금이 되겠죠. 비용 계정 과목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것은 기업 업무 추진비였습니다. 문제 5번은 오류 정정 문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잘못 입력된 걸 올바르게 수정하는 문제가 3점 배점의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난이도는 중 난이도가 됩니다.
보통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외상매입금과 수료 비용으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그리고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올바른 계정 과목을 잘 등록하셔야 돼. 채권, 채무에 대해서 올바른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았다. 거래처 의미하는 거죠, 여기.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보시다가 여기에다가 이 계정 과목에다가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지 아니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지 헷갈린다. 헷갈리시면 등록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 등록하지 말아야 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올바른 거래처를 등록했다. 그러면 감점이 없어요. 그런데 등록해야 될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가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감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하는 게 수험생인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결산 문제 3점 배점에 4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2점이 됩니다. 보통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2월 31일자에 기말 수정 분계를 차변 대변 나누어서 직접 입력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4문제 중에 3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회 유사해요. 4문제 중에 3문제는 수동결산 문제, 4문제 중에 1문제는 자동결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동결산 문제는 뭐가 있다?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상품 매출원가 관련된 문제, 즉 여기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 칸에 숫자 채우고 메뉴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는 문제고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죠. 대감기.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거 감가상각, 기말 재고자산 입력해서 상품 매출원가 관련된 분계. 이게 뭐다? 그렇죠. 자동결산인데 보통 매회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손충당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119회, 118회 연속 2회 출제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기말 재고액 입력하는 거, 즉 상품 매출원가 관련 분계 이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었다가 118회와 119회 최근 2회분은 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출제가 되었죠. 다가오는 120회 여기에서 나오기보다는 감가상각비와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고요. 여기도 빈투형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회 나오는 게 유사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빈투형 파악해 볼게요. 수동결산은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자동결산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손충당금이 됩니다. 문제 7번 장부조회는 3점 배점에 2문제가 출제가 되고 4점 배점에 1문제 출제되어서 총 배점은 10점이 되겠죠. 가장 자주 출제되는 빈투형은 총계정 원장, 거래처 원장,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1월계표, 1계표, 월계표, 계정별 원장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2가지, 이 5개에서 출제가 됩니다. 출제 포인트 보시면 3월 중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서 현금 지급한 복류세비, 즉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 계정 과목에 대한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는 어디에서? 1월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계정 과목이 나와 있고 거래처가 나와 있어요. 계정 과목과 거래처를 동시에 조회하는 거 뭐다? 그렇죠. 거래처 원장이 되어지는 거죠. 총 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에 대한 월별 금액 비교하는 문제, 월별 금액 비교하는 문제가 총 계정 원장이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전기와 단기 비교해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을 조회할 때 사용이 됩니다. 계정별 원장은 계정 과목만
개정 과목의 증감 내역 및 특정 시점의 잔액을 조회할 때 계절별 원장 조회하는 거죠. 회계 장부 5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고 각각 회계 장부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걸 바탕으로 다가오는 120회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PC 화면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